안녕하세요. 2007년부터 궤양성 대장염을 연구 치료해오고 있는 한걸음 한의원입니다. 궤양성 대장염의 발병 연령이 이제는 중장년층까지 넓게 퍼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60대 궤양성 대장염 치료 사례 살펴보겠습니다. 이분은 현재 60대이시지만 병력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2015년 처음 증상이 시작되었다. 11년 전에 증상이 시작되었죠. 시질 때문에 수술하러 갔다가 내시경을 하고 나서 궤양성 대장염으로 진단받았다. 이후로 10년 넘게 계속 혈변이 있다 없다 하면서 반복하면서 살고 있다. 전형적이죠. 이분이 10년 동안 양방치료를 안 해본 것이 없이 다 해봤는데 여전히 좋았다 나빴다 하면서 악화를 반복하고 있죠. 한걸음 한의원을 찾으셔서 내원하신 것이 2025년 12월 29일입니다. 펜타사를 하루 3알 먹고 있다. 그런데 이분이 B형 간염을 30년째 앓고 계시고 오래되어서 간 경화가 조금씩 진행 중이시랍니다. 얼마 전에도 어떤 분이 아이에게 한약을 오래 먹여도 안전한지 물어보시더라고요. 한약이 양약보다 훨씬 안전합니다. 제대로 처방된 한약은 너무너무 안전하죠. 여러분, 밥 먹으면서 혹시 간에 나쁘진 않을지 걱정하시면서 식사하시나요? 한약은 100% 천연물이죠. 그래서 상황에 맞게 처방된다면 안전합니다. 이분도 본인이 B형 간염 30년에 간경화가 진행 중인데 한약 먹어도 되겠냐고 물어보셔서 아무 걱정하지 마시라고 했습니다. 중간중간에 병원도 다니실 텐데 혹시라도 문제 생기시면 중단하시라고 말씀드렸죠. 저는 전혀 걱정 안 합니다. 대변은 하루에 8번에서 20번, 대변이 약간 딱딱하고 덩어리져서 나온다. 급박변 5분 못 참는다. 혈변, 점액변이 계속 나온다. 잔변감 10점 만점에 9점에서 10점이다. 소변도 하루에 10회, 식욕 양호하고 식사량 1인분인데 소화가 잘 안 된다. 과식하면은 소화가 더 안 된다. 스트레스 받으면 소화가 좀 더 안 된다. 일주일에 1회 정도는 체하는 느낌이다. 속쓰리다, 구내염 잘 생긴다. 가스가 많이 찬다. 가끔 피부염 생기고 가렵다. 궤양성 대장염 환자니까 대변 상태가 제일 문제죠. 그런데 환자가 말하는 내용이 좀 이상합니다. 대변 횟수는 하루에 8회에서 20회입니다. 대변을 엄청 많이 보죠. 보통 이렇게 자주 대변을 보면 대부분 설사잖아요. 무름변에서 설사하는 것이 정상적인데 이분은 뭐라고 하죠? 대변이 약간 딱딱하고 덩어리져서 나온다. 뭔가 이상하죠? 그러면서 급박변이 심하고 혈변, 점액변이 항상 있고 잔변감이 10점 만점에 9점에서 10점이라는 거죠. 잔변감이 거의 만점이네요. 이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이 환자가 대변을 자주 본다고 해서 지레짐작으로 설사한다고 생각해버리면 안 됩니다. 대변을 자주 보고 급박변도 심하지만 대변이 딱딱하다. 조약돌처럼 나온다. 2000년도 더 전에 나온 상한론이라는 책에 보면 조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대변이 돌처럼 굳어서 조약돌 같은 상태가 된 것을 말해요. 딱딱한 대변을 단순히 조시라고 생각하면 그냥 변비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냥 변비로 대변이 딱딱한 게 조시가 아니고 대변이 굳어지다 못해서 조약돌 같이 나오는 게 조시예요. 이분의 설명이 정확하게 이 조시라는 대변과 일치하죠. 대변이 딱딱하고 조약돌처럼 나온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잔변감이 10점 만점에 9점에서 10점이다. 잔변감은 뭐예요? 대변을 다 누지 못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이 잔변감이죠. 우리가 배탈 설사를 하면 대부분 설사를 쭉 하고 나서 나쁜 것들이 다 나가버리니까 배가 편해지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대변을 봤는데 대변을 덜 누운 것 같다. 이게 잔변감이죠. 이분이 잔변감이 엄청나게 심한 거죠. 저도 15년 전에는 몰랐단 말이죠. 이것은 대장의 운동 기능이 떨어져서 대변을 힘있게 짜줄 수가 없어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변비와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부분의 궤양성 대장염은 설사 유형이죠. 실제로 설사를 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분은 설사 유형이 아니다. 변비에 가깝다. 그러면 어떻게 해줘야 돼요? 네, 설사를 식히는 약, 변비약을 줘야 치료가 됩니다. 이런 과정을 모른 채 궤양성 대장염의 변비약을 쓴다고 하면 미쳤다고 생각하겠죠. 하지만 이런 병리 상태를 알고 나면 궤양성 대장염의 변비약을 쓸 수 있구나, 써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분이 2015년에 발병해서 지금까지 10년이 넘도록 양약으로 설사를 줄이려고 했으니 치료가 안 된 거다. 양방의사들이 이런 이치를 모르고 그냥 설사를 줄이는 약만 쓰고 있으니 환자가 나을 수가 없죠. 2025년 12월 31일 대변 염증 수치인 칼프로텍틴 638점, 자멸 반응은 1200점 이상으로 양성입니다. 2026년 1월 26일 대변은 하루에 5회,
무름변, 딱딱하게 덩어리져서 나오는 것은 이제 없다. 급박변 60, 70% 정도가 좋아졌다. 잔변감 거의 없다. 2일 전부터 혈변, 점액변 안 보인다. 단 1개월 만에 엄청나게 좋아졌죠. 대변을 8회에서 20회 정도 봤는데 5회로 줄었고 딱딱한 대변이 없어졌죠. 2026년 2월 6일 대변 칼프로텍틴 26점, 1개월 정도 만에 갑자기 정상이 됐네요. 치료가 정확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궤양성 대장염을 치료하는데 어떤 약을 썼다고요? 네, 변비약을 쓴 겁니다. 2026년 3월 6일 대변 칼프로텍틴 25점, 여전히 너무 정상이네요. 대변은 하루에 4, 5회, 정상변, 급박변 10% 정도 남아있다. 잔변감 약간 있다. 혈변, 점액변 없다. 2026년 4월 17일 대변 칼프로텍틴 66점, 여전히 너무 좋고요. 4월 7일부터 펜타사 끊었다. 궤양성 대장염 관련한 양약은 모두 끊었네요. 배에 만져서 딱딱한 것 없어졌다. 방귀 횟수 많이 줄어들었다. 마른 방귀 낀다. 소화가 많이 편해졌다. 스트레스 받으면 소화 안 되는 것도 최근에는 별로 없다. 일주일에 한 번 체하는 느낌이 있던 것 최근에는 거의 없다. 2026년 5월 18일 대변은 하루에 서너 번, 정상변, 급박변, 잔변감 없다. 혈변, 점액변 없다. 속쓰림 없다. 신물 올라오는 건 없다. 방귀 횟수 많이 줄었다. 마른 방귀 낀다. 2026년 6월 1일 대변은 2회에서 4회, 정상변 모두 정상이다. 2026년 6월 5일 대변 칼프로텍틴 13점, 완전히 정상이고요. 대변 자멸 반응은 2점으로 음성입니다. 처음에는 몇 점이었죠? 1200점 이상으로 양성이었죠. 이분은 전형적으로 궤양성 대장염의 대장 기능 저하형, 즉 변비형의 환자였습니다. 이런 유형의 환자들이 있다는 것을 서양의학에서는 전혀 모르기 때문에 치료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한의학적으로도 잘 아는 사람이 치료를 해줘야 되는데 치료가 많이 까다롭습니다. 그리고 치료 종료하는 것도 좀 까다로워요. 다른 설사 유형의 환자들은 치료하고 설사가 멎고 염증이 없어지면 그냥 치료를 종료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유형의 환자들은 염증이 없어졌다고 그냥 한약을 끊어버리면 다시 변비가 생기고 그러면 1년 내로 다시 재발합니다. 그래서 한약을 끊어도 변비가 안 생기도록 대장 기능이 회복될 때까지 치료를 꾸준히 해줘야 됩니다. 한약을 끊고도 변비가 안 생기면 그때 치료 종료하면 재발 안 합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궤양성 대장염과 크론병의 약 5% 정도의 환자가 말기 단계에서 독성 거대결장이라는 병이 생깁니다. 독성 거대결장, 톡식 메가콜론은 대장 내에서 대변이 꽉 들어차고 대장의 움직임이 없어져서 대장이 움직이지 않게 되죠. 결국 대장 내에서 대변이 쌓이다가 장의 괴사를 일으키는 심각한 합병증입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궤양성 대장염, 크론병은 설사병이라면서요. 매번 설사하는 병인데 왜 대변이 들어차고 대장이 움직이지 않을까요? 서양의학에서는 이 이유를 모르죠. 그냥 터미널 스테이지에서 이런 독성 거대결장이라는 병이 있더라 하는 것만 알고 있죠. 이것은 궤양성 대장염, 크론병 환자 중에 제가 정의한 대장 기능 저하형의 환자들이 제대로 치료를 못 받으면 이렇게 대장 기능이 떨어지면서 대변이 들어차고 결국 장이 괴사되는 심각한 단계로 가는 겁니다. 이렇게 병리를 밝히면 이제 말이 되죠. 왜 독성 거대결장이 생기는지. 이분은 임상적으로 염증 검사상으로도 이미 완전히 관해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냥 치료를 종료하면 안 되고요. 대장 기능을 회복시켜준 뒤에 치료를 종료하면 됩니다. 대장 기능을 회복시켜서 변비가 안 생기게 만들어주고 나서 치료를 종료하는 거죠. 오늘 이 케이스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궤양성 대장염이라고 해서 모두 설사 유형이 아닙니다. 대변이 딱딱하고 잔변감이 심하고 대변을 자주 보지만 시원하지 않은 분들, 이런 분들은 대장 기능 저하형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유형은 서양의학에서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유형이어서 10년이 넘도록 치료를 받아도 낫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 이 유형은 치료 종료도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염증 수치가 정상이 됐다고 바로 한약을 끊으면 대장 기능이 다시 떨어지면서 1년 내로 재발할 수 있습니다. 대장 기능이 충분히 회복된 것을 확인하고 나서 치료를 종료해야 재발을 막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이분이 처음에 간염 30년 강경화 진행 중이라고 말씀드렸었죠. 6개월 이상 한약으로 치료했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궤양성 대장염이 치료되고 몸에 아무 문제도 생기지 않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제대로 처방한 한약은 매일 먹는 식사보다 더 몸에 좋습니다. 혹시 궤양성 대장염이나 크론병, 대장 기능 저하형 치료, 독성 거대결장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에 달아주세요. 제가 보고 주제로 다루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한걸음 한의원입니다. 감사합니다.